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술을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곧 있으면 수술해야 한다길래 겸사겸사 와봤다. 수술 앞둔 너한테 집으로 오라고 할 순 없는 노릇이잖니. 시어머님 목소리에서 냉기가 감돌고 있었는데요. 평소 시어머님은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쌀쌀맞았거든요. 당신 배 아파 낳은 아들에게조차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시댁에 가면 냉장고에 지켜야 할 규칙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가족 누구도 절대 그 규칙을 어기면 안 됐습니다. 규칙 몇 가지만 나열해 보자면 첫째, 부모 자식 간에도 절대 연락 없이 드나들지 않는다. 둘째, 각자 인생임을 명심하고 폐를 끼치지 않는다. 셋째,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날로 미루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오랫동안 은행에서 일을 하셨고 꽤나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다고 들었지만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인해 그만두셨다고 들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난 살면서 어머니가 6시간 이상 자는 걸 본 적이 없어. 매일같이 밤 11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5시에 눈을 떴거든.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명종 시계도 없이 정확하게 새벽 5시면 눈을 뜨셨어. 그 시간을 어기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 진짜? 그럼 새벽 5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막 떠지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그 시간만 되면 눈이 그냥 자동으로 떠지나 봐.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긴 하지. 덕분에 우리 가족도 그 시간에 눈이 떠진다니까. 그럼 어머님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뭐 하시는데? 어머니는 항상 일어나면 세수부터 하시고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으셨어. 우리 집에 가면 방 하나가 다 서재인데 어머니가 읽은 책이 어마어마해. 와, 대단하시다. 우리 엄마랑은 완전 다르시네. 시어머님의 철저한 자기관리에 존경심을 가지고 우러러보기까지 했는데요. 살면서 그토록 자기관리가 철저한 분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 시어머님과는 다르게 우리 엄마는 자기관리 그런 거랑은 거리가 먼 분이신데요. 엄마와 저도 사연이 많은 편이랍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와 단둘이 살아야만 했고 귀가 얇고 계획적이지 못한 엄마로 인해 혼비백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잠시 엄마 성격에 대해 설명하자면 누군가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면 쉽게 믿고 따르곤 했습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세상을 떠나기 전 아빠가 외삼촌을 불러서 몇 번이나 부탁을 했답니다. 처남, 나 가고 나면 집사람이랑 나은이 좀 잘 부탁해. 내 사망보험금이랑 그런 건 처남이 잘 좀 관리해줘. 내가 믿을 사람이 처남밖에 없네. 라며 신신당부를 했다네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외삼촌이 좋은 분이어서 사는 내내 관리를 해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경제권을 제게 넘겨줬는데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네가 매형을 닮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네 엄마한테 맡겼으면 여기저기 사기당하고 한 푼도 안 남았을 거야. 그동안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다단계다 뭐다 사고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그때 삼촌이 와서 엄마한테 막 화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삼촌 돈으로 다 메꿔주신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그랬거든요. 사고를 몇 번이나 쳤는데 돈이 그대로 다 있는 것 같다고요. 그냥 우리 돈에서 해결하지 뭐하러 삼촌 돈을 쓰셨어요. 제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신세진 거 다 갚을게요. 죄송한 마음이 들어 제가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외삼촌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이 이렇게나 깊은 거 보니까 역시나 매형을 닮은 게 분명해. 너 보고 있으니까 안심이 된다. 매형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겠니? 매형이랑 약속한 게 있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는지 몰라. 근데 널 보니까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 뒤에도 외삼촌 외숙모가 항상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줬는데요.
다행히도 외숙모 또한 좋은 분으로 엄마보다 더 엄마 같았습니다. 항상 옆에서 든든하게 도움을 주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도 엄마는 사람을 쉽게 믿고 빠져드는 바람에 저와 말다툼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랬기에 제 입장에서는 늘 불안한 마음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엄마와는 전혀 다른 분이셨기에 냉랭함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든든했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나 냉정한 시어머님 모습에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지만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루하루 알차게 살고 있는 시어머님이 존경스러울 뿐이었어요. 결혼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제게 폭풍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 선물 누가 산 거니? 네? 제가 골랐는데요. 니들 월급이 얼만데 이렇게 비싼 걸 사서 와. 냉장고 앞에 붙어있는 것 중에 7번째 항목 큰 소리로 읽어봐라. 지출할 때는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몇 번이나 확인한다.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읊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다시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자, 봐라. 딱 봐도 백화점에서 산 것 같은데 이 옷이 얼마짜리니? 시어머님이 취조하듯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님, 세일할 때 사서 그렇게 비싸게 사진 않았어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 세일도 다 상술인 거야. 아무리 따져봐도 니들 월급에 이건 너무 큰 지출이잖니? 그러니까 당장 반품해라. 네? 반품이요? 전에 제 생일날 어머니께서 주신 용돈도 있는데 이번만 그냥 입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시어머님 눈치를 보며 풀이 죽은 채 대꾸했지만 시어머님은 그저 완강하기만 했습니다. 네 생일날 너한테 용돈을 그만큼 준 건 난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거고 니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다니면 어떡해. 당장 가서 환불하고 난 그냥 마트 가서 복숭아 한 박스만 사다 주면 돼.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백화점에 가서 반품을 해야 했고 싱싱하고 잘 익은 복숭아 한 박스로 선물을 바꿔드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복숭아를 받아든 시어머님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도 복숭아는 싱싱하고 잘 익은 걸로 잘 사왔구나. 아무튼 어머니는 너무 깐깐해서 문제예요. 어머니한테 선물하려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 줄 알기나 해요?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 항상 명심해. 시어머님은 그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당신이 엄청 고민고민하다 선물한 건데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 때문에 기분 많이 나빴지? 아니, 난 별로 기분 안 나빴는데? 아니야. 우리 어머니 말투 자체가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는 말투잖아. 특히나 며느리인 당신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사실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사람 있었다고 했잖아? 그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던 그 사람? 그래.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주례랑을 쳤거든. 어머님 때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란 채 눈만 꿈뻑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첫 인사를 드리러 왔던 전 여친이 냉장고에 붙어있던 메모지를 보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쳤다네요.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인지 남편이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그걸 읽어보더니 누가 붙여놓은 거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가 써놓은 거라고 했더니 사색이 된 채 결혼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길로 도망쳤다니까. 그래서 당신이 첫 인사 오던 날 내가 그거 떼자고 했거든. 근데 어머니가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 냉장고에 붙어있는 걸 잠시 떼놓자고 했다고? 오, 그러다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막 난리를 쳤는데 인연이 아니면 그만인 거야. 인간관계는 억지로 이어붙이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랑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도 반대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진짜 인연은 인연인 모양인지 당신은 신경도 안 썼잖아. 난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마도 우리 엄마가 계획 없이 그냥 막 살았다 보니까 난 그게 너무 멋져 보이고 그랬는걸? 암튼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 라며 남편이 신기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온 모습에 조금은 놀란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웬일인지 시어머님이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조심스레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들한테 듣자 하니까 네가 만든 반찬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참 좋다고 하던데. 아, 반찬이요? 맛은 모르겠고 그냥 건강식으로 먹는 거죠 뭐. 그래서 말인데 너 수술하러 가기 전에 반찬 좀 많이 만들어 놓고 가라. 너 수술하고 나서도 한참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당분간은 반찬을 못 만들 거 아니야. 혹시 그이가 밥 못 먹을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꽤 괜찮은 반찬 가게 하나를 알아봐서 알려줬거든요. 겸사겸사 그런 거니까 반찬 좀 만들어 놓고 수술 들어가라. 우리 아들한테 듣자 하니 닭으로 만든 샐러드? 그런 것도 아주 잘한다며? 샐러드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 그러니까 그동안 자주 먹던 음식들 좀 만들어 놓고 수술하러 가라는 거잖니. 알아보기 쉽게 레시피까지 일일이 적어주면 더 좋고. 혹시 어머님, 아버님 건강식 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인터넷에도 잘 나와 있어요. 네가 만든 게 맛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암튼 레시피 작성해서 내 이메일로 보내놔라. 라며 시어머님이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님,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됐다. 차는 필요 없으니까 넌 레시피나 꼭 보내. 알겠니? 알겠습니다. 시어머님이 급히 집을 나서는 모습에 한동안 멍이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술을 앞둔 사람한테 막무가내로 반찬을 만들라는 시어머님 말에 기분이 나쁘기도 했는데요. 제가 수술을 하러 간 사이 손주인 우리 아들을 돌봐주겠다느니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다짜고짜 반찬을 만들어 놓고 수술하러 가라는 말에 서운한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분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지라 반찬과 레시피까지 만들어서 며칠 뒤 시어머님께 드렸는데요. 그래 고맙다. 수술 끝나면 병문안 가마. 반찬과 레시피만 받아들고는 시어머님이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님이 집을 나서는 모습에 남편도 이상한 듯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하러 들어간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반찬을 만들어 놓고 가라고 할 수가 있어? 완전 시집살이 시키는 거잖아. 나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당신은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어. 아니지. 이런 건 직접 말을 해야 하는 거지. 아니야. 어머님께서 이런 적 없으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문제 만들지 마.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수술 들어가면 당신이랑 은우가 걱정돼서 그럴 수도 있잖아. 특히나 은우는 내가 만든 음식 아니면 잘 먹지도 않으니까 손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어머니처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참 손주 생각하셨겠다. 지금도 당신 수술 들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 반찬 만들라고 하는 것 봐. 절대 그런 생각하실 분이 아니라니까. 남편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항상 냉랭하기만 한 시어머님께 쌓인 게 많은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과는 다르게 수술을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은우는 나도 오며 가며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하고 나와라.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내 손주를 내가 돌본다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사돈 양반도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어머님 입에서 엄마를 잘 돌보겠다는 말이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디스크로 인해 많이 아픈 상태였기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수술을 하고 난 뒤 병문안으로 온 엄마가 놀랄만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너 아픈 거 아는데 언제쯤 퇴원할 수 있는 거야? 아파서 수술한 딸한테 벌써 퇴원 얘기 꺼내는 거야? 그건 그렇고 엄마 음식 관리 잘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안 챙긴다고 아무거나 막 먹고 있는 건 아니지? 설마 이 와중에도 음식 관리 안 하면 엄마 진짜 나쁜 엄마인 거야. 제가 쉴 새 없이 잔소리를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순간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다가는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음식은 구경도 못 해봤으니까 걱정하지 마. 맨날 건강식으로 아주 잘 먹고 있으니까.
엄마가 잘도 건강식으로 먹고 있겠다. 인슐린 주사는 잘 맞고 있는 거지? 골치 아프니까 그 음식 얘기는 꺼내지도 마. 근데 안사돈한테 말 좀 잘 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 입에서 시어머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사돈이라고 하면 우리 시어머님을 말하는 거야? 그래. 안사돈한테 말 좀 잘해봐. 우리 어머님께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엄마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안사돈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식당 관리를 해주고 있어. 근데 너보다 100배는 빡시게 해서 요즘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 알아듣게 말을 해.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라는 질문에 엄마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제가 수술을 하고 난 뒤 하루도 빠짐없이 시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왔다고 하네요. 어느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님이 서 계셨고 엄마가 물었답니다. 사돈이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며느리가 수술을 해서 한동안 못 찾아올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알려준 레시피랑 제가 여기저기 더 찾아봐서 만든 것들이니까 잘 챙겨 드세요. 세상에나 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돈, 전에도 난리 났었던 거 벌써 잊으신 겁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며느리가 수술하러 들어가면서도 사돈 걱정만 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랬을까요? 창피한 마음이 들어 엄마가 홀로 중얼거렸다는데요. 시어머님이 지나간 일을 상기시켰답니다. 사돈 당뇨 때문에 콜라 그런 거 드시면 안 되는데 전에 며느리 몰래 피자에 콜라 시켜 먹다가 걸려서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라며 시어머님이 엄마에게 일침을 가했다는데요. 사실 우리 엄마는 당뇨로 인해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탐이 너무 많다 보니 참는 걸 많이 힘들어했고 매일같이 감시하고 또 감시하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출장을 갔다가 조금 일찍 도착을 했고 집에 들어갔는데 화들짝 놀란 엄마가 남은 콜라를 한 번에 들이키는 바람에 그만 코와 입으로 콜라를 뿜어대는 진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무슨 큰 병에 걸린 줄 알고 경기를 한 채 기절까지 할 뻔했습니다. 그 뒤 엄마도 큰 충격을 받긴 했던 것인지 식탐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탐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줄어들진 않았기에 늘 관리하고 또 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십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남편에게조차 하기 힘들었던 부분이었기에 홀로 삼킨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누이가 사귀고 있다던 사람을 가족들에게 인사시켰는데 만나보니 인성에 문제가 많아 보였어요. 물론 가족들의 충격이 어마어마했고 특히나 시어머님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덕분에 시어머님 한숨소리가 깊어져 갔고 어느 날은 시어머님을 모시고 나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마시게 됐는데요.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던 시어머님이 연거푸 맥주를 들이키며 제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웬만해야 말을 안 하지. 너도 봤잖니? 그러게요. 저도 진짜 놀라긴 했어요. 첫 인사 오면서 청바지에 티 하나 입고 온 거? 그래. 그거 그냥 이해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식사하는 내내 하는 말 너도 들었잖니? 라며 시어머님이 잔뜩 격분한 채 소리쳤습니다. 그날 신우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낡은 청바지에 잔뜩 구겨진 티를 입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다들 어안이 벙벙해 있었지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 채 애써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노력했는데요. 식사를 하는 내내 반찬 투정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결혼하게 되면 시댁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시누이도 눈치가 보였던지 남친을 말리기도 했지만 남친이란 사람은 인성도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눈치도 없는 한마디로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 두 사람은 헤어졌다고 들었지만 시어머님은 큰 충격으로 인해 삶이 조금은 무너져 내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시어머님이 제게 물었거든요. 넌 이해가 되니? 어쩜 사람을 데리고 와도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있어. 한마디만 해보면 아니지. 옷 입고 다니는 것만 봐도 그냥 딱 알겠더구만. 아마도 아가씨가 공부만 하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예술을 한다고 하면서 막 꼬드기니까 그냥 멋져 보인 것 같아요. 어쩜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나 없을 수가 있어 그래? 그러게요. 어머님이 저도 좋게 봐주셨는데 좀 너무 심하긴 했어요. 네가 뭐가 어떻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사실 저는 어머님이 우리 결혼 반대하실 줄 알았거든요. 내가 왜 반대를 해? 엄마랑 저랑 단둘이 살고 있는 것도 그렇고 거기다 우리 엄마가 조금 특이하시잖아요. 아, 사돈이 당뇨 있는 것 때문에? 당뇨야 그렇다 쳐도 식탐 때문에 큰 문제잖아요. 식탐이라니? 당뇨 때문에 인슐린 주사 맞고 있다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식단 조절을 잘 해야 하는데 식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허구한 날 저랑 다투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전에는 콜라를 원샷하다가 코로 내뿜은 적도 있었거든요. 한동안 시어머님께 내내 하소연을 했는데 아마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수술을 받기 전 남편에게 엄마 식탐 때문에 걱정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아마도 시어머님이 그걸 우연히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그 뒤 시어머님은 저보다 더 엄마를 관리했던 모양인데요. 그날 보니 엄마 안색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근데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얼굴이 좋아 보이긴 한데? 사돈 잔소리가 어마어마해. 어찌나 집요한지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이 난다니까. 내가 보니 너보다 더 독하더라니까. 사돈 얼굴 마주하고 나면 식욕이 막 줄어든다니까. 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래? 무슨 경찰 마냥 취조하듯이 꼬치꼬치 캐묻고 매일 뭘 먹고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일기까지 쓰라고 한다니까. 네가 빨리 퇴원을 하던지 해야지.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엄마가 울상을 짓고 있었지만 더 건강해 보이는 것만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님이 제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가라는 말뜻을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식탐 많은 엄마는 아무리 건강식이라고 해도 맛이 없으면 잘 드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뇨에 좋은 요리법을 연구해서 챙기곤 했는데 시어머님이 그것까지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퇴원 후 집에서 가벼운 걷기 재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외삼촌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내가 누나한테 찾아가 봤더니 난리도 아니잖니. 왜요? 설마 또 피자랑 콜라 먹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잔뜩 부하가 치민 채 소리쳤는데요. 휴대폰에서 잠시 외삼촌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외삼촌 지금 웃고 계신 거예요? 아니, 뭘 먹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집에 가니까 거실에 운동하는 자전거가 있더라고. 자전거요? 실내 자전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아주 열심히 타고 있지 뭐니. 엄마 스스로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바닥에 매트까지 잔뜩 깔아놨길래 누가 했냐고 물었더니 사돈이 사주셨다고 하더라고. 사돈이면 설마 우리 시어머님이요? 그런 거 같아. 혹시나 층간소음 생길까봐 두툼한 매트까지 철저히 깔아놓으셨더구나. 우리 보고 운동하기 바쁘니까 할 말 없으면 빨리 가래나 뭐래나. 암튼 들어보니까 그걸 하루에 40분 이상 하고 일기를 써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거기다 냉장고도 열어봤더니 건강식만 한가득이야. 내가 볼 때 네 엄마가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 같아. 사돈한테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렴. 라며 외삼촌이 기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외삼촌 말처럼 엄마는 임자를 제대로 만났는데요. 시어머님은 마치 하루 일과 마냥 엄마의 운동을 챙겼거든요. 덕분에 엄마 건강이 날이 갈수록 좋아져갔고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님은 더욱 신이 나서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 친정에 갔더니 두 분이 등산을 간다며 등산복까지 맞춰 입고는 집을 나서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또 다른 취미가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시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